대통령님께도 보고하셨던 내용이라 한 번 더 보시게 됐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도 드리고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지난 전북에서 있었던 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우리 이제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2차 사고로 고속도로상에서 2차 사고로 이제 경찰관 한 분은 유명을 달리하셨고 지금 소방관 둘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속도로 그러니까 도로공사 이쪽하고도 다 같이 한번 매뉴얼을 손봐달라 했는데 소방도 지금 매뉴얼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있었던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대응 SOP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즉각적으로 활동구역과 방호구역을 나눠서 방호구역 부분에 대한 SOP 보강을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중량 소방차를 2차선, 2차 방호구역한테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기본적으로요. 네, 그래서 즉각 SOP 조치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사고의 경우에 이렇게 진입 램프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바로 옆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방호 차량을 세우려면 이게 역주행을 해야 되는 상당히 좀 현장 여건이 좀 불리한 이런 여건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뒤에 경광 장치나 아니면 이제 방어 차량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한 이런 이 기준은 매뉴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개 이제 경찰 차량이 또 아니면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 이런 차량들이 와가지고 뒤에 방어를 해주겠지라고 하고 그냥 바로 소방관들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소방이 현장에 가장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순찰대나 경찰 도로공사 차량들이 도착하기 전에 만약에 소방이 먼저 가면 소방이 먼저 뒤에 방어 차량을 설치를 해야 된다. 예? 다른 차량이 해줄 거를 믿고 그냥 구조 작업부터 시작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그 점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방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네. SOP에 담았고요. 그걸 또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또 교육도 병행해서 2차, 3차 피해 사례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와 경찰과도 적극 협조해서 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속도로가 훨씬 더 사고가 클 수 있는데 국도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최근에 한 10년 내에 한 10건 정도, 8건 정도의 2차 사고 희생자가 발생한 걸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국도 모두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고해 주신 내용이 4대 전략 이렇게 해서 정교한 대응입니다. 첫 번째가. 근데 이제 작년에도 대형 산불이 있었고 그래서 대형 산불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휘 체계의
이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 지휘 체계에 대해서는 잘 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산림청과 소방청의 지휘체계 문제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대형 산불 시에 이 지휘체계 일원화 관련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 초기에는 그 산림청 중심으로 헬기 중심의 공중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휘체계는 산림청 중심으로 하지만 다만 요즘 이제 그 산불의 추세가 도시명 재난으로 확전되는 추세입니다. 그럴 때는 건축물 보호라든지 인명피해 보호를 위해서 소방에서 또 지상에서는 현장 주의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주의 체계가 또 소방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지자체, 군, 경찰,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초기에 산불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부 부처 간의 그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좀 같이 성장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명 재난으로 확산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소방에서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말에,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지휘 체계가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곧 아마 2월 말 정도서부터는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대형 산불이 우려가 되는데 그 전에 그 새로 이 협의된 그런 지휘 체계를 훈련을 해보지 않아도 될까요? 훈련 계획이 있습니까? 예, 훈련 계획이 예.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 산림과 인접해 있는 국가 중요시설, 사찰, 문화재 그런 시설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군 같이 새로운 지휘체계 하에서 훈련을 하고요.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소방청에서는 산불이 났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지나 아니면은 민가 이런 시설물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주로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산불도 이제 헬기뿐만 아니라 이 진화대가 진입해서 소화 작업을 하겠다. 예. 그런 진화대를 새로 만들었습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 경북, 경남은 특수 산불 대응단이 만들어져서 조직이 운영이 되고요. 산불 대응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 119 구조본부에도 각 권역별로 산불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업해서 산불 진화에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왕 산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 헬기도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소방 헬기는 평상시에는 산불 안 났을 때는 구조 헬기로 사용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 EMS 시설이라든가 예. 이런 긴급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을 장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동이를 달고 그걸로 이제 진화 작업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동이가 용량이 크질 않아서 예. 진화에 좀 한계가 있는데 그 안에 헬기 안에 물탱크를 설치한 그런 헬기도 이렇게 평상시에는 인명구조에 쓰다가도 산불이 나면 그 안에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디자인을 새로 한 헬기 같은 거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 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산불 다발기에는